I don't think. Look, my goal for this one isn't just winning. I want to go out there. I'm saying I want to embarrass this bloke. You know what I mean? Like, it's not that I'm trying to embarrass him, but what I plan on doing, going out there, I want him to realize that there is levels. I want him to be like, oh wow, you know, I'm nowhere near this level, which is going to be very embarrassing after all the talk he's been doing. So the polite way of saying it, I'm just going to teach him a lesson, but he will be embarrassed. In his own words, he will literally have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realize, all right, that's a whole nother level. How do I get there? 볼카노프스키는 거리를 멀게 잡고 경기를 하는 선수로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효율적인 파이팅을 하는 선수죠. 거리 게임과 타이밍, 각을 지워 상대의 장점을 봉쇄해버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까다로운 강점들인데 토프리아와 비슷하게 중심이 낮은 스탠스를 선호하지만 가장 큰 차이라면 볼카노프스키는 상대가 압박을 걸어오는 경우엔 굳이 무리하지 않고 뒤로 빠져주며 싸울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볼카노프스키를 상대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고전을 했던 경기 양상으로 볼카노프스키는 뒤로 빠지다가도 뒷발로 빠르게 밀고 컨비네이션을 집어넣은 후에 다시 빠져버리기 때문에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펜스 타이밍을 읽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또 펀칭거리 반보 밖에서 킥과 잽을 통해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우직하게 압박을 하기만 해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내야 하는 상대의 오펜스 타이밍에 컨비네이션으로 받아주는 것이 볼카노프스키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의 양상일 텐데 대표적으로 조제 알도가 자신의 장기를 아무것도 선보이지 못하고 잠식당하는 그림이 나왔죠. 이런 점을 이번 경기에 대입해보자면 토프리아는 뒷손 오버핸드 단발로 밀고 들어가는 시퀀스가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이런 모습은 에멧전에서보다 브라이스 미셸전에서 아주 많았죠. 굳이 이유를 찾으라면 미셸의 킥 옵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멧과 같은 경우 킥 옵션이 많은 선수도 아니고 레그킥 역시 2라운드 중반에 처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에멧을 상대로 오히려 킥을 통한 거리 싸움은 토프리아가 압도했지만 브라이스 미셸전에선 경기 시작과 함께 미셸이 킥으로 계속 견제를 해주며 거리를 더 벌려주었습니다. 킥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선수는 비교적 더 먼 거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즉 거리를 깨고 들어가야 하는 토프리아가 압박을 걸어줘야 하는 양상이라면 뒷손부터 크게 던지며 들어가는 오펜스는 상대의 가드 위에 얹히지 않았을 경우 오프닝이 생기는 위험한 오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볼카노프스키는 앞손으로 거리를 멀게 잡고 경기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하겠죠. 서로의 스탠스가 낮은 만큼 두 선수 모두 하이킥과 바디킥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킥게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토프리아가 볼카노프스키를 상대로 킥게임으로 기동력을 죽여주기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앞발의 중심은 토프리아가 훨씬 무겁게 잡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볼카노프스키가 빠지며 인사이드로 타이밍을 뺏고 다시 압박을 하며 아웃사이드를 공략해줄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타이거 무에타이 소속의 선수들이 잘하는 인사이드로 리듬을 뺏는 경기 운영으로 볼카노프스키가 경기 초반부터 킥게임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토프리아의 운영이 아주 망가져버릴 여지가 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토프리아는 자이어버트전에서 킥으로 인한 다운이 있기도 했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브라이스 미셸도 결국엔 강한 압박에 무너졌지만 경기 초반까지는 프론트킥을 통해 잘 풀어가고 있었죠. 볼카노프스키 역시 반대손으로 턱을 가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이킥이 머리 위에 걸릴 위험이 있고 마카체프 역시 2차전에선 바디킥으로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하지만 마카체프와 같은 경우 아주 강력한 오펜스 레슬링을 바탕으로 볼카노프스키가 전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맘 놓고 킥을 낼 수 있었고 반대로 볼카노프스키의 레슬링을 경기할 수밖에 없었던 야이르와 같은 경우 볼카노프스키가 압박을 시작하자 평소처럼 바디킥을 많이 내지 못했죠. 이번 경기에선 스탠스가 둘 모두 낮은 만큼 어떤 선수가 레그킥으로 먼저 기동력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경기의 중반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킥을 허용한 토프리아가 압박을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볼카노프스키에 관해 얘기를 할 땐 잽을 빼놓을 수 없겠죠. 볼카노프스키 역시 비슷하게 인스텝을 하며 잽을 깊게 찔러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런 식의 운영은 거리를 빠르게 지울 수 있고 타이밍을 읽기 쉽지 않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잽이 미스가 났을 경우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휘테커와 같은 경우 킥과 잽의 이지선다를 강요하여 상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주고 만약 잽이 미스났을 경우 상대의 품 안으로 들어가 다시 빠르게 밀어 거리를 벌려주며 위험을 상쇄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경우 애초에 뒤로 빠지다가 잽을 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잊기가 쉽지 않고 또 잽을 낼 때 사이드 스텝으로 상대의 정면에 서기보다 최대한 옆으로 서며 상대의 타격에 닿을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죠. 즉 상체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펀치를 흘려주기에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잽을 내고 빠르게 투 그리고 다시 앞손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잽을 피한다고 해도 반박자 빠르게 나오는 팔로잉 스트라이크로 오프닝을 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로웨이가 3차전에서 아주 고전했던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볼카노프스키의 타격 테크닉이 최정점에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화려한 테크닉보다 모든 움직임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잽을 내더라도 킥을 내더라도 그 전에 손이 됐든 다리가 됐든 작은 움직임으로 상대의 시선을 끌어주고 타이밍을 뺐기 때문인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볼카노프스키가 공략을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스 미셸전을 보면 토프리아가 앞손을 컨트롤 당하며 잽을 허용하는 장면이 몇 있었죠. 허버트전에선 길게 앞손으로 찔러 넣거나 스트레이트에 불편해하는 모습으로 보아 개인적인 생각으로 토프리아에게 최악의 상성을 꼽으라면 할로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할로웨이는 펀치 끝까지 상대를 추격하며 촘촘하게 컨비네이션을 넣는 테크닉이 정말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상대의 앞손을 가두며 길게 잽 그리고 원투의 배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이죠. 볼카노프스키는 앞손을 길게 뻗어 상대의 앞손을 가둬주는 컨트롤과 앞손 더블 혹은 잽을 낸 후의 후속타의 컨비네이션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볼카노프스키의 스트레이트는 할로웨이만큼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 토프리아가 볼카노프스키의 앞손을 벗겨내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뒷손의 적중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둘의 레슬링 게임을 비교해보자면 테크닉의 측면에서는 토프리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스가 있는 만큼 스크램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더 깔끔하고 서브미션 시도와 승률도 높은 편이죠. 하지만 이 둘의 완력의 차가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볼카노프스키는 오펜스 레슬링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태클 그 자체보다 그라인딩, 즉 상대를 압박하고 러쉬를 하며 언더훅을 파 케이지로 가도 끌어내리는 시퀀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굳이 그라운드로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완력이 훨씬 우세할 볼카노프스키가 클린치 게임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토프리아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는 볼카노프스키의 무리한 러쉬에 포켓에서 펀치로 받아주는 것일 텐데, 볼카노프스키는 앞손 컨트롤이나 원으로 페인트를 준 후에 뒷손을 내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을 배제하는 스타일이지만, 핸드 스피드나 펀치의 정교함 또 상체의 움직임을 통해 펀치가 상대의 안면에 닿는 효율성 자체는 토프리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이르전에서도 무리하게 들어가다 스트레이트에 걸리는 모습이 있기도 했고, 펀치 교환에서 뒷손이 빗나갔을 경우 후 컨비네이션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토프리아가 공략해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볼카노프스키가 러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앞손으로 내는 원은 뒷손을 맞추기 위한 셋업이라고 할 정도로 타이밍을 잡기 위해 짧게 끊어치는 편이죠. 그리고 투가 반박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상체를 오른쪽으로 이미 빼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퍼에 취약한 공간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는데, 할로웨이 2차전에서도 할로웨이가 잘 공략해준 부분이었죠.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서로를 공략할 옵션의 가지수는 볼카노프스키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는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토프리아가 더 위험을 감수하고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기지에 최대한 위험을 배제하고 경기를 풀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마카체프전의 패배 이후로 볼카노프스키의 기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MMA에선 기세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참 물이 오른 토프리아가 기량이 떨어져가는 볼카노프스키를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패더급의 타이틀 매치 볼카노프스키와 토프리아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대회를 즐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